반갑습니다. 주식탐구생활 전재인입니다. 이 영상을 녹화하는 날짜는 2021년 7월 10일 토요일자고요. 이번 시간에는 금요일 급락장 속에서도 돋보였던 2차전지 소재주 첨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황을 좀 살펴보면요. 테이퍼링 이슈에 급등했던 미 국채금리가 조정기에 들어오면서 이번에는 오히려 1.3% 금리를 깨고 장중에 한번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오히려 그동안은 금리 상승이 부담이었는데 금리가 하락함에도 다시 또 부담을 안는 거예요. 재밌는 현상이죠. 이번에 핑계는 뭐냐? 델타 변이로 인해서 다시 글로벌 경제가 침체기에 빠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두려움이 시장에 또 작용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천지인 개인적인 생각은요, 그 이슈보다는 숨겨진 이슈가 더 중요했다고 봐요.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했듯이 미국 정부는 7월 30일 날 부채 한도 유예가 만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 전에 빨리 저 부채 한도 유예 기간을 다시 연장해라 이거예요. 시장에서는 니네들이 연장 안 했을 때는 언제든지 시장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예고하는 거죠. 물론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 증시는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를 썼지만 채권 시장에서는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꾸 경고를 주는 거죠. 바이든의 1조 달러 인프라 투자도 니네 그거 투자 안 하면 안 돼 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금리가 밑으로 내리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계속 부각될 테니까, 그리고 금리가 싸지는데 인프라 투자 안 할 거냐? 해야 될 것 아니야? 라고 시장이 자꾸 협박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빨리 다가오는 것은 역시 부채 한도 유예 기간을 빨리 연장해라, 이걸 지금 시장이 요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권 시장이 요동을 치니까 국내 환율도 지금 변동성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세 번째 지금 1140원대를 놓고 했는데요. 이번엔 1140원 다시 안착을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것도 기술적으로 저점이 높아지는 상태에 삼각 수렴에서 안착한다 그러면 기술적으로는 뚫고 갔을 때 다시 전고점인 1180원 이상으로 빠르게 움직이면 어떡하나, 이런 것이 시장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요일장도 변동성이 상당히 컸던 거고요. 이런 변동성은 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 유예가 다시 연장되기 전까지 계속 요동을 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은 좀 지저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 효과와 증설 효과로 첨보 같은 기업들은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수급이 좋은 기업들을 보고 매매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도 지금은 중요합니다. 금주에 정부에서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2차전지 관련된 비전과 추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민간에 40조 투자를 이끌어내겠다는 건데요. 정부가 정책적으로 협력을 한다 그러면 저 40조 투자가 되지 말라는 법도 없겠죠. 그런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되는 거니까요. 2차전지의 주요 시장 점유율을 우리가 살펴보면 2020년 기준입니다. 한국이 글로벌에서는 1등을 차지했고요. 유럽 시장에서는 압도적입니다. 69%로 1등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테슬라 효과, 파나소닉이 1번이 76% 정도 차지했고요. 중국은 뭐 중국 기업들이 대부분 다 차지하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SK 이노베이션이 미국에 이제 투자를 하게 되죠. 그러면 2023년경에는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할 것이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소재 부품 쪽, 여기에는 아직도 해외 의존도가 높고 시장 점유율도 낮은 상황에서 정부가 이쪽에 뭔가 좀 푸싱을 좀 하려고 하고 있어요. 핵심 소재 쪽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일본보다 좋은 쪽은 알루미늄 박, 동박 쪽인데, 물론 양극재도 조금은 앞서고 있습니다. 근데 전해액 분리반 응급제 쪽은 일본보다 다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대부분은 중국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재 부품단에 있는 것들을 정부에서는 투자를 독려하고 캐파를 늘리기 위한 전략을 계획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 수급도 소재단에 관심을 보이고 형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첨보가 7일날 전북 군산시하고 협력을 해서 2차전지 전해질 제조공장 설립을 위한 MOU를 체결한 겁니다. 그런데 MOU 체결 이후에 오늘 11월경이 중요해요. 입주 계약까지 체결이 된다 그러면 2185억을 2023년까지 들여서 1차 투자라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 2,940억을 들여서 2차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무려 5,125억 원이나 들여서 투자를 진행하는데, 이 소식이 나오니까 시장 수급이 몰렸던 거죠. 정부 정책도 나왔고 캐파 증설을 다시 한번 발표를 했기 때문에요. 이 캐파 증설의 주인공은 첨보 BLS라고 하는 첨보의 자회사입니다. 그런데 1분기에 자회사 연역을 보면 첨보 BLS가 없어요.
지금은 중원신소재가 중요한 자회사인데 중원신소재가 사명을 변경한 건지 아니면 신규 법인인지는 계속 추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첨보의 강점은 역시 2차전지 소재단에 있는데요. 2017년에 157억 매출액에서 작년 같은 경우 무려 760억까지 퀀텀 점프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예상 매출액이 지금 1720억까지 늘어날 예상인데요. 무려 2배가 넘죠?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지금 2차전지 소재단의 매출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2차전지 소재 중에서도 첨보의 강점은 전해액 첨가제 쪽, 앞으로 이제 전해질 쪽에도 강점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2차전지 원가 구성을 보면 양극재가 36%로 가장 높습니다. 그 다음이 전해액 쪽인데 전해액 첨가제는 전해액의 원가 비중의 3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첨보의 그런 성장이 기대가 되는 이유죠. 첨보는 지금 이 2차전지 첨가제 쪽에 세계 1위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P전해질, D전해질, B전해질을 제조 판매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투자한 차세대 F전해질, 이것이 캐파 증설을 통해서 첨보의 성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첨보의 캐파 증설 계획을 보면 2021년 올해죠. F전해질 관련해서는 거의 증설 계획이 없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2023년, 26년에 큰 폭으로 성장하죠. 2023년까지는 일단 연간 5,000톤, 그리고 2026년에는 연간 2만 톤 이상의 캐파 증설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니까 이대로 진행이 되면 분명히 매출과 이익에 기여를 하게 될 겁니다. 지금 첨보의 시총이 2조 1,700억 정도가 나와요. 그런데 이익단으로만 보면 작년도 영업이익이 300억, 당기순이익이 270억이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전망치가 480억, 당기순이익 역시 480억 정도인데 2조 1,700억이라는 시총은 싼 게 아니죠. 40배가 넘는 PER을 지금 적용하는 거니까 PER 기준으로 보면 고평가를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이런 성장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고 PR에서 저 PR로 넘어가는 시점, 그러니까 고포주가 저포주로 변하는 시기에 큰 주가 상승률을 보였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올해 같은 경우 2,480억 정도를 전망하고 있는데 매출액 대비해서 지금 시총을 기준으로 하면 10배 정도가 안 되기 때문에 아주 비싸다고 말하기는 어렵죠. 그래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첨보의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 현금성 자산은 300억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2023년까지 2,185억을 투자하겠다.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을 써야 되겠죠. 차입금을 늘리든지 안 그러면 증자라는 방법을 택하게 될 겁니다. 어떤 거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할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우리는 일진 머티리얼스하고 LNF의 경우에서 봤듯이 얼마든지 증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런 증자에 대한 부담도 없다. 내 증자하면 받으면 되지. 주가 변동성 나는 상관없다. 첨보의 미래를 믿겠다. 그런 분들은 뭐 그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만 개인 투자 중에서 그럴 수 있는 투자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매를 좀 위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차트를 통해서 주가의 위치와 매매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첨보의 주가의 흐름인데 아주 변동성이 큰 파고를 계속 그렸죠. 자, 그런데 수렴 이후에 역사적 신고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앞전 거래량보다 크지는 않았어요. 3일 연속 급등 패턴을 만들어냈는데 이 수급의 주체는 기관과 외국인입니다. 보시다시피 7일자에 쌍끌이로 크게 들어왔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수급을 장악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금요일장 지수가 급락 나는데도 불구하고 동사는 강한 장대양봉을 만들어냈다는 거, 이게 의미하는 바가 있죠. 시총이 2조 1,750억. 그래서 단순 시총만 보면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우리가 기술적 부분을 보면 이 수급의 주체들이 한 방에 나가지 않는 이상은 매매할 기회를 언제든지 주게 될 겁니다. 월요일장부터 날아가 버리면 그들 몫인 거고, 눌림목이 나왔을 때 이 외국인 기관의 평단가가 20만 8천원, 20만 5천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20만 1,000원 깨고 내려온다 그러면 장중 단타도 가능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단타를 할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대응하면 될 것이고, 조금 더 안전한 자리를 찾겠다는 사람들은 20만원 초반대까지 기다렸다가 대응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죠. 그리고 일봉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변동성이 크지만 월봉으로 보면 상당히 이쁜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상승 N자형의 그림을 만들고 있는데 만약에 7월 말까지 이렇게 양봉으로 마감이 된다면 상승 N자형의 완성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의미 있는 그림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7월 말까지 눌림목 나왔을 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잘 활용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혹시라도 증자가 나오면 다시 이런 변동성이 크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때를 노리는 전략도 상당히 의미 있을 겁니다. 주가가 계속해서 고공행진 하다가도 언제든지 증자 이슈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때를 노리는 전략도 좋고, 지금 수급을 보고 지금 수급에서 대응하는 전략도 유효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오늘자 한 줄 요약. 소부장 기업의 캐파 증설을 주목하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천지인이었습니다.